안녕하십니까, 이신근입니다.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고 또 감사를 표합니다. 시사톡톡 83번째로 정오는 살인이다. 정오는 살인이다. 찰리 크크가 타일러 로빈슨을 정오한 나머지 총으로 죽인 사건이죠. 그러나 타일러 로빈슨은 정오와 무관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오와 살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짤막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크의 총격 사건이 미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영국에서도 극우의 집회가 더 심하게 경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문과 또 페이스북 또 TV에 연일 이에 관한 해명 분석 기사가 뜨고 있고요. 유튜브도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제가 정오는 살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와 신명기. 신명기는 다시 말한다, 다시 명령한다. 두테로, 두 번째 명한다. 두테로노미, 노모스,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러죠. 두 차례에 걸쳐서 구약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요. 심지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 시나고그, 공의회에 붙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5장 22절. 여기서 지옥불이란 말은 며칠 전에 허익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옥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은 개했나, 흰놈의 골짜기를 연상하는 말이라고 하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로 지능적인 결함에 대한 경멸, 오늘날 바보, 멍청이, 깡통머리, 꼴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련한 놈이란 마음과 성격에 대한 경멸, 윤리적인 결핍, 윤리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을 경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요한 1서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미움, 증오인 듯이 보입니다. 범인은 로빈슨은 평소에 크크가 정오심이 매우 크고 자주 이것을 퍼뜨린다라고 자주 말했다고 하고요. 이 말을 들었던 그의 부친은 그의 아들이 범인인 것을 의심한 끝에 아들의 추궁을 받아 자백을 받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인자로 신고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트랜스젠더와 교제 중이라고 하는 보도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아마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크크의 심한 정오심이 크크에 대한 로빈슨의 심한 정오를 유발했고, 이것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오, 미움과 살인의 관계를 다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말씀이 그야 말대로 그대로 적중한 셈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도저히 없겠죠.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안 미워하고 너거리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기독교인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심한 갈등과 미움이 자주 일어나서 교회와 교단 분열을 자주 초래한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인간에게 극단적인 심한 정오심을 말로 표출하고 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남미 이민자들의 입국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는 이제는 어렵다,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정책적인 발언을 넘어서 자주 이민자들을 피가 더럽다, 개와 고양이도 잡아먹는다, 마약을 먹는 자고 마약을 퍼뜨리는 범죄자다,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모독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종, 특히 백인으로서 백의 우월감에 가득 차서 히스패닉 사람들을 특히 아주 심하게 모독했던 걸로 봅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을 심하게 차별하고 하고 모욕했다면 지금은 히스패닉 사람을 아주 심하게 모독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랜스젠더를 트럼프는요, 트럼프와 트가 같은 말이죠. 트럼프는 트랜스젠더를 아주 심하게 혐오하고 트랜스젠더와 성의 다양성을 인정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트랜스젠더를 공직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스포츠 게임에서 배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가 선거 유치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맞아 귀에 총이 스치므로써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가 추측컨대 극심한 인간 정오를 말로, 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결과로 빚어진 사태가 아닐까,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종종 정치적인 상대편을 좌파라고 몰고 매우 심하게 비난했고요. 우파와 좌파는 그냥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관계인데요. 특히 좌파는 우파에 비하여 아주 심한 모욕감과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참 영어가요, 묘한데요. 우리 오른쪽 우편 쪽으로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라이트는 또 옳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레프트는 옳지 않다라는 뜻으로 레프트를 아주 라이트에 반대되는 롱으로 이렇게 착각하나 봐요. 왜 라이트와 오른쪽과 옳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 참 이 영어도 참 이미 그 자체 안에서 이런 차별과 배제를 품고 있는 영어라서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저번에 상대편을 좌파라고 하면서 좌파는 더 우파보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해 왔고요. 이번 사태의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기도 전에 좌파가 벌인 것이다, 좌파가 수많은 범인 총살을 했다라고 좌파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통째로 비난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가정은 공화당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고요. 물론 범인은 아직 정당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우파에 가까웠는데 이런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규명하기도 전에 그냥 좌파다,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좌표를 찍고 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민주당 지방의 어떤 한 의원 부부가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유감이나 애도는커녕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를 죽인 사람을 우파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계엄을 선포하면서 좌파 반국가적 인물을 척결하겠다, 뭐 그렇게 엄포를 놓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정오에 가득 찬 인물인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가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는 논리적인 정책적인 비판보다는 아주 감정적인 일방적인 선전 문구로 좌파 반국가적인 인물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이것을 계몽의 정당한 논리로 끌어들였습니다. 수많은 정적, 뭐 정적이라고 해서 이제 적이지만 어쨌든 정적이죠. 정적을 사료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문서가 드러났죠. 그것은 우리를 매우 경악해 했지만 그의 왜곡된 정서, 근거 없는 혐오와 증오, 무모한 행동은 정적을 죽이기는커녕 이제는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거운 사형 아니면 무기 징역을 받아야 될 참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정오와 미움은 형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최종적으로는 파멸시키는 위험한 총기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오가 난 살인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어디서 구했는지 총으로 아들을 쏘아 죽인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연인관계가 빗나가서 또 스토커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총이 없으니까 칼부림으로 칼로 찔러서 거의 매일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세상에 왜 이렇게 살벌하게 되고 정오와 미움이 가득 찬 사회가 되었나 개탄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런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살인자 크크가 트랜스젠더였고 또 트럼프가 얼마나 상대방을 심하게 모욕하는지 쓰레기다 뭐 아주 심한 정오의 말을 내뱉는지 오늘 동영상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끝까지 보시고 제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스펜서 폭스 유타 주지사는 로빈슨의 동거인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과정을 밟고 있는 트랜스젠더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거인은 수사에 협조적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용의자 로빈슨이 아직 당국에 자백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폭스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찰리 커크의 반트랜스젠더 견해가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생전에 LGBT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반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가 이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을 잃어 매우 슬픈 주말이라며 자신도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we have is on the left. And when you look at the agitators, you look at the scum that speaks so badly of our country, the American flag burnings all over the place, that's the left. These are sick people. These are really deranged people. 트럼프는 찰리 커크 암살을 계기로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 좌파를 비판할 수 있거나 또 비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레기다. 병든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모욕하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고요. 정치적인 상대, 대립에 서 있는 사람들을 격렬하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모욕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더 심한 정오감을 증폭시키고 결국엔 나중에는 폭력과 살인까지 부추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도 마음으로 괴로운지 이제 육체적으로 노화도 되었지만 입이 한쪽이 처지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도 이렇게 정오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과연 자기 인생을 무사하게 끝낼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먼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의 잣대로 내가 비판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항상 나부터 먼저 점검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정오를 오래 아니야 조금이라도 품어서는 안 되고 이 정오를 아주 독설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살인 행위와 같다는 거, 이것을 일찍 예수님과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오와 살인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총이 있었다면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만큼 우리나라는 정오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영역에서, 신학자 영역 안에서도 정오를 부추기는 발언과 태도가 너무 자주 목격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